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고교사 박현현입니다. 조선 후기의 대중가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2가사, 황계사, 황계타령입니다. 자, 황계는 누런 닭입니다. 자, 병풍 속 누런 수탉이 날개 타고 목을 빼고 울면 이미 올까요? 옛날에 닭은 이제 새벽에 울잖아요. 새벽에 울면서 날이 샜다는 것을 알린다고 하고, 또 닭이 울면 귀신도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사도 밤 12시 넘어서 닭이 울기 전에 그래 지냈습니다. 이거 님이 왜 안 온지 언제 올까요? 그 병풍 속 노른 수탉이 날개짓하고 울 리가 없잖아요. 그 이미 오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자, 병풍 속 누런 수탉이 날갯짓하고 목을 빼고 울면 이미 올까요? 자, 임을 보고 싶은 마음을 담았습니다. 황계사 해석. 자, 조선 후기 대중가요인 12가사. 요즘 대중가요는 또 요즘의 특징인데 조선 후기에는 우리 가사하면은 좀 딱딱하고 이런 글이 많았잖아요. 그 조선 후기 대중가요가 12가사가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가수들이 부르고 이랬습니다. 이 12가사는 조선 후기 삶의 예한을 노래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12가사 중 한편으로 임을 오타가 있네요. 임을 이별한 아픔과 다시 만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한계사, 한계타령이라고 한다 했죠. 자, 임을 보고 싶은 마음은 작품 소재인 한계에서 나왔고 한계타령이라고도 합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정호성 강변역에서 떠난 임을 생각하는 시고요. 춘면고 이것도 12가사의 하나입니다. 봄날의 어떤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지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100편 문제 푸는 것보다 10편 본문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모의고사는 1년치만 수능 포함해서 1년치만 봐버리면은 문제 유형은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는 중에 잘못된 것이 어떤 문제는 유형은 뻔하게 알고 있는데 그 문제 유형만 문제만 공부한다는 거죠. 요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문제 정해진 문제 유형은 있고 근데 재료가 달라지는 겁니다. 재료는 제시문이 달라지고 또 문제가 달라지고 또 그다음에 답지가 달라지고 또 보기가 달라집니다. 그래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이해의 배경입니다. 한계사는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는 답답함과 그리움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화자는 임과의 재해가 늦어진 이유를 외부적 요인에서 찾으려 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이미 돌아오기 어렵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망하면서도 이별의 상황에서 벗어나 임과 재회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특정 어구를 반복하고 있고요. 일정한 문장 구조를 통한 대꾸, 과장, 해학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서 화제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창, 노래죠. 이건 대중가요였습니다. 가수가 부른 노래였습니다. 가창을 고려한 반복과 병렬, 그리고 후렴구 등은 이 노래가 가진 대중적이고 무비문학적인 성격을 잘 보여준다. 여기서도 빌려오고 저기서도 빌려오고 내용은 슬픈 내용인데 뭐 기쁜 후렴구도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자, 작품 읽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감상하기에서 보겠습니다. 감상하기입니다. 1조 난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하여 1조 하루아침에 난군은 임이죠. 임이 임과 이별 후에
이별하고 난 다음에 소식조차 끊어졌다. 손절랑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이별하고 소식조차 끊긴 시적 상황입니다. 자, 이 시의 상황이 뭐냐 하면은 임과 이별하고 소식도 끊어진 상황입니다. 자네 일정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많이 오더냐. 자네는 임입니다. 옛날에 요즘은 자네 가면 좀 낮춤말 비슷한데 요즘은 옛날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난군이고 임이죠. 일정은 정말 못 오던가 무슨 일로 아니 오더냐. 이거 진짜 올연변이 안 되는지 아니면 다른 일로 안 오더냐 물어보는 거죠. 자, 화자의 질문입니다. 그 뒷부분에 한 네 군데 정도 화자의 추측하는 화자가 추측이 나타납니다. 못 오는 이유를 그 자문자답 형식으로 단절감과 원망의 정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야 말돼서 이 하에 이건 가수가 노래를 부른다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 어떤 청자를 설정했죠. 이 아이는 나도 임도 아닌 제3의 인물입니다. 이 제3의 인물을 청자로 설정하여 이게 또 반복됩니다. 뒤에 가면은 반복하여 화자의 답답한 정서를 강조하고 있는 후렴구입니다. 자, 오지 않는 임의 소식을 듣고 싶은 마음, 이게 자문이 나타났죠. 스스로 물었습니다. 근데 뒤에는 물어놓고 지가 답을 합니다. 황혼 저은 날에 개가 짖어 못 오는가? 황혼은 시간적 배경이죠. 저녁 무렵이다, 그죠? 개는 장애물입니다. 개가 짖어서 네가 못 오느냐? 못 오는 이유를 추측했습니다. 전부 아마 네 가지가 나올 겁니다. 이 아이야 말두서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죠. 자, 춘수가 만사택하니 물이 깊어 못 오던가. 춘수, 봄물이 사택, 사방의 연못에 가득하니 물이 그래서 못 오는가. 자, 요거는 도연명의 시를 인용했습니다. 이 대중가요니까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고 이래 가지고 재미도 또 내야 되겠죠. 물은 앞에 개와 마찬가지로 이 물도 장애물입니다. 우리 감동 별곡에도 임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산임과 구름임과 머흐도 멀시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장애물이고요. 이런 거 문제 많이 나오겠죠. 자, 추측 2입니다. 물이 많아서 못 오는가? 이하야 말도서 반복되면서 또 어떤 자신의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항운이 다 기봉하니 산이 높아 못 오는가? 항운, 여름 구름이 기이한 봉우리에 가득하니, 기이한 봉우리에 가득하니, 산이 높아서 못 오는가? 이것도 도연명의 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산도 장애물이죠. 추측 3입니다. 추측 4는 좀 뒤에 있습니다. 이 아이야 말드서 후렴구가 반복되면서 대중가요로서의 특징, 구비문학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지 못하는 이유를 추측했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답한 자답이 되겠죠. 한 곳을 들어가니 육관대사 성진이는 석교상에서 팔선녀대로 희롱한다. 자, 이 부분이 좀 이상하죠. 육관대사는 성진의 스승인데 육관대사와 성진을 혼동하고 있죠. 같은 인물을 착각했습니다. 어, 이런 경우가 들어있겠죠. 석교상은 돌다리 위에서 팔선녀대로 희롱한다. 자, 이건 나는 이미 안 와서 슬픈데 이 내용은 또 이런 이야기를 가져왔잖아요. 작품의 정서와는 거리가 먼 성진과 팔선녀가 만나는 장면을 인용했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화자의 처지는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화자의 처지가 대비하여 임과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고요. 또 이건 대중들은 또 이런 내용들을 좋아하잖아요. 대중들이 좋아하는 내용은 삽입한 대중적 노래임을 보여줍니다. 지어자 좋으시고 이것도 후렴구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작품 맥락은 슬프잖아요. 그런데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흥겨운 흐름들을 사용했죠. 대중가요의 유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 대중가요를 보고 심각하게 이렇게 고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춤도 추고 뭐 잊어버리고 이래야 되죠. 고려가요 동동의 후렴구 아우 동동다리와 유사합니다. 병풍에 그린 황계수탉이 두 날에 동등 치고 황계수탉은 누런 수탉이죠. 요 황계 때문에 제목이 황계사고 또 황계타령이라고도 합니다. 제목이 유래고요. 날에는 날개입니다. 동등은 음성상징인데 이거는 대어로 봐야 되겠죠. 두 날개를 동등 치고 이런 음성상징어가 쓰이면 현장감,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병풍 속에 닭이 운다는 것은 불공하는
병풍 속에 닭이 온다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다. 그죠? 정석과 유사합니다. 고려가의 정석과와 재해가 쉽지 않음을 표현했다. 이건 뭐 그렇지만 그래도 보고 싶다. 보고 싶은 건 어쩔 수 없다. 자, 쌀은 목 길게 빼어 긴 목을 에후리어. 자, 에후리어는 휘두르며 하경 1점은 깊은 밤입니다. 뭐 깊은 밤에 날을 새라고 꽃게요. 꽃게요는 다구름 소리죠. 음성 상징어고 이거는 어성어입니다. 동동이 배어라면 이거는 어성어가 되겠죠. 현장감, 생동감을 줍니다. 그나마 올라는 감. 이럴 일이 없잖아요. 병풍 속에 닭이 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미 올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네의 글이 아니오던 거, 니는 와 그리 안 오노. 자네는 임입니다. 자, 임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인식이 드러납니다. 자, 너란 죽어 황하수 되고, 너는 죽어서 황하수는 중국의 황하물이지 않습니까? 황하강. 말란 죽어 도대선되어, 도대선은 큰 배죠. 자, 황하수와 도대선은 서로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불가능한 만남의, 근데 이게 이제 죽어서 이렇게 한다니까, 이런 만남이 될 수 없잖아요. 불가능한 만남의 설정으로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윤회의 사상이 드러납니다. 자, 서정주의 춘향 유물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사실은 이 작품이 춘향가와도 관계 있습니다. 서정주의 춘향 유물을 같이 보면 도움됩니다. 이 내용입니다. 바로 밤이나 낮이나 낮이나 밤이나 이거는 반복과 되고 밤이나 밤, 낮이나 낮 반복되고 또 밤이나 낮이나 낮이나 밤이나 대꾸가 되죠. 대꾸는 비슷한 형식의 반복입니다. 대전은 내용의 반대고요. 이거를 통해서 늘 함께이고 싶은 마음을 드러냅니다. 바람 불고 물결 치는 대로 어와 두둥실 둥둥실 떠나 둥둥실 떠나 떠서 놀자 무리에서 놀자는 거죠. 화자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 달아 보느냐 다른 청자로 설정되었죠. 이건 제3자다 그죠. 나와 이미한 제3자고요. 달아 너는 내 님을 보느냐 부럽다는 거죠. 이걸 보니까 갑자기 또 백제가요 정읍사가 생각나네요. 임계신대 맹희를 빌리려면 나도 보게. 임계신대 명희는 밝은 빛입니다. 임계신대 밝은 빛을 빌려주면 나도 보고 싶다. 임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임에 대한 그리움을 보여줍니다. 대중가요로서 이런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이하야 말드소 추월이 양명휘하니 발이 밝아 못 오든가. 이거는 다시 또 대답을 합니다. 추월 가을달이 밝게 빛나니 이것도 도연명의 시를 인용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또 장애물이 되네요. 앞에서 다른 부러움의 대상이 있지만 이거는 장애물이 됩니다. 달이 밝아 못 오든가 추측 사입니다. 야답이고요. 자, 어디를 가고서 내 안이 오느냐. 자,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볼 수 있습니다. 지어자도 오시고, 우울리하는 후렴구죠. 대중 노래로서의 성격, 대중 가요로서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자, 임에 대한 원망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사고요. 12가사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 후기 대중가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격은 해학적이고 재밌잖아요. 또 좀 슬프기도 하죠. 예상적이고 소망적이고 대중들이 즐겨 들었던 대중가요입니다. 주제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 임과의 재해에 대한 소망. 특징입니다. 자연물을 임과 나의 장애물로 인식하여 달도 산도 여러 가지 장애물, 강도, 물도 장애물로 되어 있죠. 바다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미 오지 못하는 이유를 추측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자를 설정하여 제3자를 청자로 설정하여 화자의 생각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연명의 한시와 소설, 분몽 등 대중에게 익숙한 표현을 빌렸습니다. 후렴구 특정 통사 구조를 사용하여 운유감을 얻고 형태적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작품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후렴구를 사용한 대중적 노래이기도 합니다. 부정형 문장, 의문적 문장을 통해 임의 부재와 화자의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정한 문장 구조를 통한 대꾸, 과장과 해학이 드러납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